네, 어제와 오늘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뜨겁게 달군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인데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성추행 혐의긴 한데 성추행 혐의예요. 네, 40대 남성이 김호영 씨에게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9월이었습니다. 피해 주장 남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김호영 씨를 고소를 한 겁니다. 김호영 씨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연가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굉장히 다수의 뮤지컬에도 출연했고 최근에는 홈쇼핑까지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뮤지컬 배우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성동경찰서 네.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를 한다고요, 이제. 맞습니다. 이거는 성범죄 혐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도 남, 그 가해자도 남, 그러니까 이것도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포괄적으로 성범죄는 남대남, 여대여, 남대여, 여대남 이거 관계없이 성범죄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범죄 관련된 거는 무작정 그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성추행 피소 보도가 나간 후에 즉각 김호영 씨 소속사 측에서 반박을 했는데 요지는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거죠. 예, 보도 직후에 김호영 씨 소속사 측에서 이 기사가 전혀 사실 무근이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게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것은 아직 진위 여부를 확인 못했다는 건데 그렇네요. 사실 무근이라고 단정하는 것부터 네. 앞뒤가 안 맞죠. 모순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성추행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네. 김호영 씨가 성추행을 피소당한 사실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또 확인을 하고 조사에 응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김호영 씨 본인은 성추행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억울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피해 주장 남성이 진술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장소도 아니고요. 차 안이라면 굉장히 은밀하고 개인적인 장소잖아요. 블랙박스가 아니라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차 안이라 그러면은 사실 은밀한 곳이죠. 그런데 네.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블랙박스를 촬영됐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고 또 블랙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증거물을 제출했다고 보는 거 보면 아마 휴대폰에 녹취를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녹취가 아니면 문자라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물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피해자하고 피해자가 서로 말이 틀릴 경우에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틀릴 경우에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거짓말 탐지기도 탈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목격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피해자는 그 당시 아마 잠을 잤다고 하면은 준강제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잤기 때문에 그 가해자라고 보는 그 김호영 씨는 폭행 협박은 하진 않고 지금 심실 미약이나 상실 상태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보든지 아니면은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선 성추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의 진술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해당 남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인터뷰를 했죠. 네, 김호영 씨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소속사의 반박 이후 이 피해 주장 남성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2017년 6월인데 지인의 소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난 9월에 원래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약속이 파토가 난 것 같아요. 만나진 않았는데 자신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사이에 주장은 김호영 씨가 먼저 전화로 연락을 와서 만나자 이렇게 만났다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곳이 바로 차 안이었는데 이 차 안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김호영 씨가 좀 스케줄이 많다 보니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둘이 잠시 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성추행이 일어났다 이렇게 피해 주장 남성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일에 김호영 씨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그러면 어디로 출동할까요? 물어봤다고 하고요. 근데 신고까지는 안 해도 다시 될 것 같아서 괜찮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네.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 이야기는 성추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고 신고를 실제로 했는데 출동하는 데에서 이제 마음이 변해서 괜찮다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그날 그 여자친구를 만나서 아마 잠이 들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잠자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상한 잠꼬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상하게 여긴 그 여자친구가 왜 그러냐, 이상한 잠꼬대를 하고 그러냐, 이제 그래서 그때 솔직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당할 뻔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고 여자친구하고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 라디오에서 김호영 씨가 나와가지고 웃고 떠드는 거를 들으면서 나는 진짜 지금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 웃고 떠드는 게 너무 괘씸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옆에 있는 여자친구도 이거 용서할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사과받을 목적으로 문자를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문자를 보내서 사과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호영 씨 대답이 우발적인 해프닝이라고 이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고소하게 됐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소속사에 우리의 우발적인 해프닝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일까요? 라고 하니까 피해 주장 남성이 그건 성추행이라고 하지 해프닝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제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더 화가 났던 부분은 김호영 씨 소속사에게서 약간 협박성 발언을 또 듣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소속사에서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문자 내용이 보면은 김호영과 A씨라고 그럽시다. A씨를 위해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개념치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신상 정보 및 연락 내용 공개를 포함해 모든 민형사적 조치를 동원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오니 신중한 판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네. 신상 정보 및 연락 내용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협박죄라는 건 사실은 나한테 외부심, 공포를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은 내가 보기에는 민형사상 뭐 소치할 수는 있겠지만 신상 공개라든지 연락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아마 그 피해 당하신 분에 대한 협박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호영 씨와 소속사의 뻔뻔스러운 행동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고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아직까지는 고소인 피해 주장 남성 측의 주장인데 일단 김호영 씨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공개된 대화 내용 일부에서는 김호영 씨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SNS 대화도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호영 씨는 피해 주장 남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지쳐 보이는 나의 손을 먼저 잡아주고 핸드크림을 발라줬다.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말린 당신과 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일단 김호영 씨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앞뒤 맥락이 저희가 전문을 확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대화 자체는 피해 주장 남성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피해 주장 남성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핸드크림을 자기가 그냥 내가 바르니까 짜서 준 거고 카라멜도 많이 있어서 그냥 나눠준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해 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니 사실 이러한 의혹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연예인은 큰 타격이고 피해자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견 있더라고요. 이해가 가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만 불미스러운 일이 사실 여부하고 관계없이 보도를 타게 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받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김호영 씨 팬 정도 되시는 분들 같아요. 미리 결론 내려가지고 한참 활동 잘하는 배우로 망하게 하지 말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무혐의일 수도 있으니까 또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연예인이라고 무작정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옳지 않다. 네. 뭐 이렇게 이런 그 댓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따져보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 주장 남성 측에 그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잠시나마 활동을 쉬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반성을 해라.
그러면 내가 고소를 취하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만약에 이 피해 주장 남성의 고소를 취하한다면 수사는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까? 예, 강제추행죄가요. 예전에는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바로 이제 공소 기각 처리가 되고 기소도 되지 않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 즉시. 근데 이게 그 성추행 이런 이제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가 됐고요. 그렇군요. 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설사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이 수사는 끝까지 해서 진상을 밝히고 끝낼 겁니다. 그다음에 누군가가 잘못이 있다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까지 하고 끝나게 될 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